예, 오늘부터 형성과학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형성 뭐에 있습니까? 과정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완성된 학문은 없습니다. 완성된 학문도 없고 완성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과정, 프로세스인데 어떤 프로세스냐? 반영성 아닙니다. 그래도 역시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반영성이 아닌 형성적인 항상 형성적인 과정에 있습니다. 형성적인 과정에 있는 인간상. 여러분들 자신도 지금 형성적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형성이. 끝난 사람이 있어요? 끝난 사람이 있으면 네이버에 글 좀 올려주세요. 내가 여러분을 갖다 전 세계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끝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가는 인간적 삼성명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은 인간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분야든 하여간 인간의 삶에 유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전체로서 우리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시도하면서 이들은 이 삶의 부분들 가운데 어느 하나로부터 자신들의 설명을 시작한다. 근데 인간 삶이라는 게 이거를 전체적으로다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인간 삶이 연결된 게 뉴스를 보면은 뭐 정치도 연결해야지, 경제도 연결해야지, 언론도 연결해야지, 내가 아는 전문 분야도 또 연결해야지, 뭔지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다가 관심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학문 분야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학문 분야에서는 이제 어프로치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데 이제 비유를 갖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섹슈얼리티 이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한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성을 토대로 해서 삶의 다양성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남근기, 그 다음에 잠재기, 무슨 기, 이게 인간의 성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따라서 이렇게 삶의 어떤 저기가 바뀐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성 가지고 인간의 일생을 설명하라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프로이드가.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어린 시절에 한 7살, 8살 때까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마 일생 동안 그 사람의 신뢰도라든가 그 사람의 정직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권력의 의지. 권력의 의지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딱 기억날 겁니다. 니체가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의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권력의 의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권력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다가 막 국민들을 갖다 막 지배하고 다른 나라를 종속시키고 이런 권력을 얘기하기가 쉬운데 사실 니체가 얘기했던 권력의 의지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거를 오히려 방어할 수 있는 자기 초구, 자기를 갖다가 넘어선다 이겁니다. 자기의 욕심, 욕망을 넘어선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힘을 쓸 수 없겠는가 이런 식으로다가 니체가 얘기를 했었던 거다 보게 됩니다. 또 생체기관과 연결된 생리학, 생체기관과 연결한 피지올로지. 이거는 왜 정리하면은 이거는 오늘날 현대에 굉장히 주목받는 과목이 생리학입니다. 생리학.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에 AI라든가 어떤 그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유기체의 이런 마인드, 유기체의 정신을 갖다 로봇에다가 갖다가 심어가지고 로봇이 AI 역할, 인공지능의 역할을 해서 인간보다 지능이 뛰어난 이런 알고리즘 있는 로봇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무기체를 어떻게 생명을 넣을 수 있겠는가, 무기체를 이런 것 같은 것에 대한 연구까지 되고 있다라는 이런 학계에 어떤 위험성스러운 어떤 이런 문제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현 단계는 안 됐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 생리학, 피지올로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양자이론. 양자이론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뉴턴 아니면 또 그 이전부터 시작되는 사람으로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천동설을 그만하고 지동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 이유에 따라서 이제 뉴턴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뉴턴이 영국의 물리학자죠. 물리학자로서 이 자연을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계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과론적이고 결정론적. 디터미네이션리즘.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관계들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 같다. 그래서 이게 이 우주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그냥 이게 그 시계와 같이 인간이 시계를 만들었다면 시계가 지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딱딱 맞춰가듯이 이 우주도 신이 만드는 우주도 인간이 만드는 시계와 마찬가지로다가 어쩌면 그렇게 인과론에 의해서 결정론적으로 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이 뉴턴이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 걸 갖다가 또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며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질문을 이런 걸 갖다 주장한 반면에 양자이론은 막스 플랑크. 막스 플랑크는 독일 사람으로서 1858년에서 1947년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등장해서 뉴턴의,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어떤 과학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는 말을 한 거죠. 뭐냐면은 양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어떤 연속체가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에너지 양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불연속적으로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론적인데 이거는 불연속적으로 변화되니까 비결정론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정론적 사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사실 이분들의 이론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먼저 인문과학에 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공부를 다 마친 거고, 물리학은 하고 싶은 생각은 많으나 지금 비상적인 어떤 지적 수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릴 방법은 없지만 제가 비유로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이론 다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결정론적인 사고도 부족하고 비결정론적인 사고도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은 우주든 인간이든 제가 공부한 형성과학적 차원에서 놓고 볼 적에 결정론, 비결정론 이런 게 아니라 초월적이다. 그러니까 우주도 계속 초월돼 나가고 그냥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초월돼 나가고 있고, 또 이게 불연속, 불완전하게 막 이렇게 변화됐다 안 됐다 변화됐다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초월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이런 그 현대의 자연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내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뉴턴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정하게 모든 것이 다 잘 움직인다라는 이런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연적일 뿐더러 사실 초자연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초자연적인 걸 이해하려면은 초자연적인 학설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체험에 연결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론도 없는 건 아니에요. 초자연적 이론. 앞으로다가 형성과학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이 이론도 제시는 할 것입니다. 근데 체험의 알고리즘이 너무 좀 짧아가지고 또 하여간 제가 공부 진도 나가고 있으니까 진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일정 상황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학교를 가면은
학교를 가서 모양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갈 때 옷도 바꿔 입고 자세도 다르고 책상에 앉아 있고 그러면 이게 B로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A로 되는 것입니까? B로 되는 것입니까? 뭐로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거를 학교를 갔을 적에 학교 가도 A가 아니냐 어차피 집에 또 돌아와도 A가 아니냐 이런 식의 저기를 갖다가 이것이 결정은 그냥 결정됐어요. A는 A로 결정됐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A야 갔다 와도 또 A고 이게 뉴턴식의 이런 거로다가 내가 상상을 해본 겁니다. 상상을 이걸 인간학적인 대비로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제가. 근데 또 이런 양자이론에 보면은 A가 학교를 갔을 때는 변화된다. 결정론이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왔을 때 또 A가 된다. 일단 변화를 거쳤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가 학교를 갔다, B를 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실질적인 마이브입니다. 액츄얼. 라이프 홈. 나. 이게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실제적인. 근데 B로 갔다. 그러면은 이게 커런트 폼입니다. 커런트 폼이 뭐냐? 하면 유통 형태.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으로 유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난데 옷도 바뀌었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었고 일정하게 폼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시 내가 들어올 적에는 A 플러스입니다. A 플러스. 이건 now actual life인데 이거는 now가 아니라 new actual life 폼이었는데 이거는 now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new actual life 실제 지금 현재 또 새로운 나의 실제적인 삶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가 뭐 이렇게 그대로 A로 되는 것도 아니고 A가 뭐 B로 됐다 A로 되는 거 이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삶은 항상 이렇게 커런트 폼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운동장 나가면 축구 선수 아닙니까? 또 축구 선수는 커런트 폼이 바뀌죠. 그 축구하고 나면 또 새로운 내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나더미입니다. 어나더미. 항상 나는 고정된 나가 아니에요. 결정론적인 나가 아니에요. 커런트 폼을 거쳐서 어나더 내가 이걸 갖다 세컨더리 라이프 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컨더리 라이프 폼으로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해겔의 정반합적으로 설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노노노. 해겔의 정반합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해겔의 정반합은 이렇게 합이 되면서 그 합이 초인으로서의 나가 절대정신이 아니고 정신도 커런트 폼을 거치게 되면 바뀝니다. 바뀌는데 제가 형성과학에서 얘기하는 이 새로운 폼은 영적으로 핵심 형태의 나는 같지만 육신과 정신의 어떤 그만큼 초월이 된다는 어떤 이런 의미고 영도 하느님과 관계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더 받은 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신 중심이 아니라 해겔이 얘기하는 정신 중심이 아니라 여기는 삼중문제 영 중심보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음을 나중에 좀 또 이렇게 제가 설명 더 깊이 있게 해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개별적인 하나의 부분 갖고 설명을 해왔던 것이 학문의 역사에서 이게 독특성입니다. 이게 르네상스 이후에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인 접근은 인간적 삶과 이 삶의 형성에 대한 어떤 통합해 나가는 통찰을 제공해 줄 수가 없다. 이거 갖고는 종합적인 통찰이 가능하겠습니까? 종합적인 통찰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한 가지 가지고 지가 갔다 그래서 내 종합검진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안과 하나 갔다 왔다 해서 내 종합검진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육신적으로 종합검진하고 정신적으로 종합검진하고 영적으로 종합검진할 적에 나를 전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별 학문들에 대한 설명과 관찰 내용들은 타당할 수는 있겠으나, 자, 이거는 한마디로 타당합니다. 유효합니다. 밸리드. 유효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유효하나 뭐야? 한계를 두고 있다. 리미트.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하나,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유효하나 한계는 띄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의 결과는 역동적인 하나의 전체로서 인간적 삶에 대한 어떤 통합적 표상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걸어모은 나열식 편집물에 지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런 학문들은 이게 나열식 편집물, 이게 패치 워크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문 저 학문 다 좋은데 병원 가면은 뭐 치과, 안과, 그다음에 신경내과, 무슨 내과 뭐 이게 굉장히 류마티스 내과 뭐 많습니다. 이것이 쫙 있는데 어떤 거 하나만 중요하다라고 그 담당 의사가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하나 중요하구나, 그 부분 중요하구나 이렇게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 근데 전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죠. 어떤 사람이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지 않대나? 그래, 저 정치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 삶의 전체는 아니다. 그래, 정치인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정치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치학 가는 것을 갖다가 막 선호하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신학에서조차도 정치가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정치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에서도. 그만큼 정치가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만큼 정치인들이 독재적인 성향을 띄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하인의 역할을 차지해야지 독재의 역할을 딕테이터십을 발휘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너무나 그냥 독재적인 성향을 띄었기 때문에 그냥 막 다른 분야를 갖다가 너무나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현대사에 많았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거 잘못됐고 모든 학문이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만이 현자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이런 지도자 역할을 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정치에 절대로 역점을 두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형소과학을 통해서 깔끔히 깨달습니다. 정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법도 아닙니다. 아니 뭐 경제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 삶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인격 계몽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격을 제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나열식 편집물, 패치워크를 내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각각에서 전문적으로 개진되는 연구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 없이는 형성과 관련된 통합적인 견해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타당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패치워크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안 필요합니까?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연결돼서 인간 전체, 인간 전체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고 세상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연구는 다 소중한데 어떤 거 한 가지만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불규정적인 것이고 이거는 기형화적인 것이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간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과 성자와 성령의